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지하 화장실 방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화장실 방수는 어떻게 시공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간편하고 저렴하게 시공하는 꿀팁이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반지하 화장실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지하 화장실은 이렇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바로 아래층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빠지거나 하기 때문에 높이 있습니다. 거실 바닥보다 높게 올라간 반지하 화장실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왜 높아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쉽게 알아볼까요? 반지하 화장실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옆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건물은 반지하 바닥과 정화조의 높이가 같습니다. 때문에 반지하 화장실 바닥면을 높여 하수가 자연스럽게 정화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만약에 반지하 바닥과 화장실의 높이가 같다면 하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화장실 내부는 물론 집 안까지 오물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지하 바닥은 반드시 높여주는 게 좋겠죠? 이 현장을 보면 여기 줄쯤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쪽은 이상이 없고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걸 판명이 됩니다. 원인은 예를 들면 수도인지 아니면 하수도인지 방수의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안 써보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장은 급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뜯어서 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뜯는 것이 아니고 물샘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뜯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배관에도 물을 부어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T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면대 물을 풀어보면은 뒤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죠?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깨놓고 이 바닥에 물을 부어보면 방수인지 아니면 세면대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따 이 물을 틀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닥면을 뜯어보겠습니다. 드릴을 이용하여 타일 및 깔몰탈을 걷어냅니다. 콘크리트 바닥면이 나올 때까지 깔몰탈만 걷어내주면 되는데요. 깔몰탈은 모래와 시멘트를 5대1로 배합하거나 레미탈을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비해 쉽게 깨질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깔몰탈을 걷어내고 누수가 바닥면 문제인지 배관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면대 물을 틀었습니다. 만약 배관 문제라면 물을 틀었을 때 물이 배관 주위에서 새어나올 것입니다. 또한 수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계속 물이 나오는데요.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배관이 아닌 바닥 방수의 문제가 확실합니다. 배관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 바닥하고 이 벽체 사이로 물이 지금 들어간 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바닥과 벽체 사이로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볼까요? 샤워를 하거나 청소를 해서 바닥에 물이 생기면 바닥에 생긴 물은 배수구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타일 줄눈을 통해 타일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욕실 방수층이 손상되면 손상된 부위로 바닥에 스며있던 물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현장의 경우에는 문 쪽의 코너부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코너부 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방수를 해야 되면 보면 이게 더 깔 수도 없어요. 더 까봤자 이게 지금 더 깨져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방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쪽에서 물이 나오는 걸 막고요. 극결로도 막을 거예요. 이쪽에 물이 못 나오게. 그다음에 여기다 극결로 메꿔도 이거하고 서로 메꾼 데가 여기가 이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시공 후시공이기 때문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90번 보강. 여기다가 이 바닥 해서 한 살로 되게 해서 90번 보강을 할 거예요. 청소를 하고 바닥을 말린 뒤 코너부 명 정리 및 급결지수입니다. 급결지수대를 먼저 시공하는 이유는 기존의 몰탈면에 들어간 물이 나오면 방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하는 것입니다. 물이 새어나오는 부위를 급결지수대를 이용하여 지수해줍니다. 원래 급결지수대는 물과 반죽하여 지수를 하는 제품인데 지금처럼 수압 없이 물이 나오는 현장의 경우엔 급결지수대 가루를 물이 나오는 면에 뿌리고 문질러주면 물과 가루가 만나 빠르게 굳어서 저절로 지수가 됩니다. 수압 없이 물이 계속 나오는 현장의 경우 이렇게 작업해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급결로 물을 막은 뒤의 모습입니다.
이제 방수를 할 차례인데요. 시공할 제품은 7만표 화장실 전용 방수제로서 1회 도포 후 1시간이면 건조되어 건조 시간이 빠릅니다. 또한 우수한 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2회 시공할 예정이며 건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하루 안에 타일 마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긴 코너부를 시공해 볼까요? 먼저 방수제를 바른 뒤 부직포를 붙이고 그 위에 방수제를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문쪽 방수의 경우 주위에서 시공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직포를 찢어서 모양을 냈습니다. 이렇게 굴곡해진 부분은 굴곡진 모양과 맞도록 찢어서 시공해 주셔야지 부직포 안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에도 방수제를 바르고 부직포를 붙인 뒤에 그 위에 방수제를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지금 반장님께서 부직포를 찢어서 모양을 내고 계시는데요. 움푹 패인 부분에 굴곡과 일치하게 부위에 모양을 낸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직포와 방수제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방수를 해주시면은 화장실 방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타일 시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깔물 탈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레미탈을 바닥면에 채워 넣어준 뒤 바닥면 평평하게 만들고 물조리개로 물을 뿌려서 깔물 탈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타일 붙이기입니다. 백시멘트를 물에 갠 뒤 바닥면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타일 붙일 때 압착 시멘트 많이 사용하시는데 업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압착 시멘트로 타일을 붙이면 그 위에 세면대나 변기를 얹을 때 타일이 움직이므로 백시멘트로 타일을 붙이시는 게 더 좋다고 하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백시멘트 위에 타일을 붙이고 고무망치로 살살 두들겨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너 부위 들어갈 타일을 보이는 것처럼 재단합니다. 코너 부위 들어가는 타일을 퍼즐 맞추듯 끼워 넣어줍니다. 정확한 타일 재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줄눈 시공입니다. 물에 갠 백시멘트 반죽을 바닥에 뿌린 뒤 줄눈 고대를 이용해 바닥면을 문지르며 줄눈에 백시멘트를 채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펀지에 물을 묻혀 바닥을 닦아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타일 시공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 금액은 얼마일까요? 무려 150만원입니다. 만약에 하려면 이걸 다 드러내고 하려면은 최하 제가 봐서는 이거 하고 타일 붙인 사람들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질 금액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4만원으로 해결 가능한 꿀팁입니다. 친환경 타일 줄눈 방수 같은 경우는 아예 타일 줄눈에 침투를 해서 안에 들어서 영구적인 탄성처럼 형성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지금 인부가 3명에다가 방수대까지 하면은 그냥 타일 줄눈 한 번만 바르는 게 훨씬 경제적이네요. 그렇죠. 원인만 파악할 때면 타일 줄눈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타일 줄눈이 뭐 주기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르면 영구적으로 가고요. 다른 제품들은 뭐 발수제 이런 것들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전 시장에 와서 뭐 6개월 있다 또 생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돈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력 낭비하지 말고 타일 주는 방수제만 타일 주는데 한 번만 칠해주세요. 간편한 시공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줍니다. 12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7만 표의 타일 주는 방수제를 타일 주는 부위에만 붓으로 한번 빠짐없이 칠만해준 뒤 12시간 동안 건조시켜주면 완성입니다. 물론 부식된 타일 주는 백시멘트로 채워 넣어주세요. 오늘은 화장실 방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장실 방수는 보시는 것처럼 시공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를 맡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맡기시지 마시고 타일 줄눈에 한 번만 붓질해서 저렴하고 빠르게 방수하세요.
다음에도 업자들만 아는 고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